이래도 토레스 사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착항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쌍용 토레스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일단은 단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차량이 진짜 싫어가지고 단점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 단점을 들어보시고 나서 나한테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겠다 싶으시면 그러면 확실하게 구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단점들이 나한테는 수용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입장, 기자 입장에서도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사실상 단점을 말하기가 되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엄청나게 좋은 차를 만들 수는 없죠. 아무래도 현대 기아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도 딸리고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있고 쌍용 토레스가 엄청나게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도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이 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실 분들은 5년, 길게는 10년, 20년까지도 바라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점을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점 영상을 만들었고요. 쌍용 토레스 지금 잘 나가는데 젤을 뿌리고 있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하시고 보시되 저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쌍용 토레스의 단점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을 쌍용 브랜드에서도 인지를 하고 추후에는 더 나은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쌍용 토레스의 치명적인 단점 첫 번째는요, 바로 주행 성능입니다. 사실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성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볼보라는 브랜드가 가장 정점을 찍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기아를 막론하고 쌍용도 충분히 안정성에 있어서는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성능 자체가 자동차는 아무래도 잘 달리고 잘 쓰고 승차감도 좋고 즉 주행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느립니다. 차가 1.5 터보가 들어갔지만 마력도 준수하고 토크도 준수하지만 세팅 자체를 초반에 조금 몰빵한 면이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승을 할 때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속 8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는 단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일단 차량 자체가 워낙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공기저항 개수를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디자인은 아닌데 일단 거기에다가 휠베이스도 동급 차량 대비 유난히 좀 짧고요. 휠베이스는 짧지만 오히려 전고는 높기 때문에 고속 안정성에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초반 토크에 대해서 좀 몰빵을 해놨고 고속으로 갈수록 가속이 되는 게 더디다고 느꼈어요. 내가 시내 주행을 위주로 한다라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고속도로 운행을 좀 많이 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사실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속은 괜찮았고 시내 주행은 괜찮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직진 안정성과 이런 전고, 공기저항의 개수 등등 때문에 차체가 약간 롤링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일단 1.5 터보지만 일단 변속기도 6단 변속기가 들어가서 연비도 같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주행 성능은 동급 차량 대비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다. 물론 시내 주행에서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토레스의 치명적인 단점 두 번째는요, 바로 변속기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장점으로 변속기를 꼽았는데 이 장점으로 꼽은 이유가 원래는 이제 비트라 거지 같은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거를 써봐가지고 얼마나 안 좋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신이 딱 들어가서 되게 다행이다라고 느껴서 장점으로 꼽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년이에요. 근데
지금 토레스에 들어가는 변속기는 아이신 3세대 변속기고요. 6단 변속기가 들어가지만 아이신급에서도 아래 하위권에서 위치하는 변속기가 들어가요. 물론 차량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일단 현대 기아만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변속기를 개발을 하고 그 변속기가 들어가서 뭐 연비도 개선되고 주행 성능도 개선이 되는데 반면에 이 차량 자체의 변속기는 너무 사골이다 이거죠. 물론 사골이 좋을 때도 있어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사실 내구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의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변속기가 아무래도 더 상위의 변속기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간혹가다 요즘 이제 현대기아 변속기가 DCT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DCT가 좀 울컹거리지 않냐, 울렁울렁 거린다는 소리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2019년, 2020년까지만 나온 차량들을 봤을 때 변속기가 좀 울컥울컥 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 개선을 계속 거듭해서 지금 나오는 현대기아의 DCT는 그렇게 울컥거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현대기아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에 반면 쌍용은 좀 아쉽다, 되게 안전을 택했다. 물론 지금 쌍용의 이제 선택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쌍용이 뭐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좀 유명한 회사의 변속기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좀 비싼 건 못 넣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 차량 가격에서 한 200~300만 원이 좀 올라가더라도 7단에서 8단 정도를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다가 세팅 자체가 아이신에서 세팅해놓은 이 세팅 값을 토레스에서 딱 왔을 때 변경을 잘 못하다 보니까 세팅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신 변속기가 원래는 그래도 조금 작은 차에 들어가야 좀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토레스와 같은 중형 SUV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그 매칭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한두 번 타보면 몰라요. 근데 며칠 계속 타보면 약간 좀 되게 아쉽다? 진짜 말 그대로 아쉽다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그래서 구매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 시승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승을 해보셔서 변속기와의 이제 실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쌍용 토레스의 치명적인 단점 세 번째는요. 바로 승차감입니다. 뭐 첫 번째랑 비슷한 단점이긴 한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고속 안정성, 주행 성능이라고 하면 승차감에 있어서도 저는 솔직히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토레스를 시승해보기 전에 선배 기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선배님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다, 쌍용에서 나온 자동차 치고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심 기대를 하고 실제로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2~3시간 정도 시승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저는 솔직히 쌍용 브랜드 그 승차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티볼리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근래 들어서 렉스턴 스포츠 칸이 나오면서 되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고는 느꼈지만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졌나? 원래 그렇게 좋은 이제 승차감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죠. 일단 SUV 전통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쌍용 토레스는 패밀리카로서 타면 좀 괜찮다라는 인상을 주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토레스를 계속 오래 자주 타다 보니까 단점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피칭은 잘 잡았어요. 우리가 차가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위아래로 흔들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피칭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 즉 피칭은 비교적 잘 잡았지만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했을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 생기는 현상을 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롤링을 잘 못 잡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차가 전고가 높고 지상고도 높아요. 거기다가 차값이 뭐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 롤링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른 SUV에 비해서 전고가 높은 점은 실내 크기가 커져서 용이한 점은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단점으로 다가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동급 대비 확실히 롤링이 좀 더 심했고 거기다가 뭐 첫 번째 단점이랑도 이어지지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차의 서스펜션의 댐핑 자체가 약간은 물렁한 세팅이다 보니까 약간 롤링도 좀 느껴졌고 솔직히 그닥 좋아하는 승차감은 아니었어요. 저는
저는 하드하고 약간 딱딱한 승차감을 좋아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정감 있는 거. 근데 그런 반면에 토레스는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나타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다른 동급 대비 뭐 셀토스도 있고 투싼, 스포티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해보셔서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쌍용 토레스의 치명적인 단점 네 번째는요, 바로 실내입니다. 쌍용 토레스가 가성비 차량이긴 해요. 일단 크기 자체가 중형 SUV랑 비슷하지만 물론 사실 안에 들어가면 중형 같진 않고 그냥 준중형 SUV 같긴 하고, 근데 크기는 어쨌든 중형이고 남들이 봐도 중형 같고, 근데 실내는 준중형보다 못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에서 원가 절감이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 일단 우레탄의 소재 자체도 우리가 흔히 아는 푹신푹신한 우레탄이 아니라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원가 절감이 많이 들어갔다. 거기다가 가장 아쉬웠던 점, 실내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디스플레이가 많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무슨 느낌을 주려고 했는지는 의도 자체는 알겠어요. 이 쌍용 토레스가 옛날 9세대 실내 디자인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좀 신세대 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리 버튼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물리 버튼을 없애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문제는 차값이 낮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밝기도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더운 이제 낮에는 맨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안 보여. 그러니까 각도도 심지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각도와 낮은 품질의 디스플레이, 낮은 밝기가 그래서 방해 요소가 꽤 많이 됐다. 예전에 나온 쌍용 브랜드의 자동차들의 실내를 보면 확실하게 구시대적이긴 해요. 약간 옛날 디자인이긴 한데 그거를 탈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압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렴한 소재가 들어갔다, 뭐 이 정도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이 없다 보니까 조작하는데도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쌍용 토레스의 치명적인 단점 다섯 번째는요, 그냥 쌍용이라는 브랜드 자체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지가 다양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라는 정말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산으로, 심지어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 하니까 너무 대안이 많다 이거죠. 거기다가 현대라는 회사는 기아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반떼 K3 들어가는 부품 똑같고 소나타 K5 들어가는 부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 더 원가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일단 가장 흔한 예로 벤츠 브랜드도 송풍구 보시면 동그란 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 벤츠 송풍을 딱 보시고 조작을 해보시면 E클래스를 사던 뭐 C클래스를 사던 S클래스 사던 송풍구가 다 똑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비싼 송풍구를 C클래스에도 넣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고 그거에 대한 장점인데, 쌍용 토레스는 그런 점을 못 이용하죠. 물론 앞으로 나오는 이제 토레스가 잘 돼가지고 뭐 중레스, 대레스, 특대레스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야 뭐 규모의 경제가 돼가지고 부품을 호환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해봤자 스티볼리인데 몇 대나 팔려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쌍용이 현대기아보다는 원가 절감이 더 많이 보이고요, 더 저렴한 소재가 많이 쓰였고요, 거기다가 AS 같은 부분들도 사실상 이제 매장들의 절대적인 개수 자체는 현대기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쌍용 토레스가 좋은 차임에는 분명합니다. 남들이 저한테 차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쌍용이랑 르노, 삼성은 보통 추천하기 꺼려하는 편이에요. 일단 추천을 하려면 무난무난한 걸 추천을 해주고요, 약간 욕을 안 먹을 만한 거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쌍용 토레스를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사실 가격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도
필요도 없고, 일단 디자인이 압도적으로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급 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뭐 어차피 지금 사도 올해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승도 넉넉히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단점에 대해서 난 이게 조금 좀 걸려 라고 싶으시면 진짜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남들 하는 말 듣지 말고 스스로 시승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거고요. 제가 이런 소리 했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싶으면 구매하세요. 그거는 마음에 든다는 소리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